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코덱스가 공식 오피셜 자료를 냈습니다. 어저께 이슈가 되었던 기재부 발 해외 주식형 ETF TR 상품에 관련해서 금지 혹은 과세 방식을 변경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기존에 없었던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기재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아시다시피 TR 상품은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배당을 중간에 지급하지 않고 배당까지 전액 재투자가 되면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조금이나마 투자에 눈을 뜨신 분들이 많이 선택했었고 필요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분배 방식을 변경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기재부에 갖다 달라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구독자 수도 별로 안 되는 저의 짧은 속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와 같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잘 사는 꼴을 못 보겠다, 뭐 조금이라도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니까 또 이런 조치가 나오면서 저 역시도 분노가 치밀었고, 마치 상패 예고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이런 통보를 내린 데에 따라서 법이 이렇게 말 한마디에 바뀐다라고 한다면 연속성 측면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이걸 과연 장기 투자가 가능할지 이제 그런 의문도 좀 들었던 거죠. 그중에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존 상품이 상폐가 되는지, 아니면 강제 청산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분배 방식이 변경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모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진짜 문제는 바로 형평성 문제였던 거죠. 국내 상품에 대해서는 이 예외 조항을 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리탄 형태는 해외 주식형은 막는데 국내 주식형은 또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 주식형 ETF 상품에 대해서 TR 상품을 과세 방식을 좀 변경해라 라고 지시를 한 건데, 국내 TR 상품에 대해서는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한 명목으로 이 TR 상품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배당이 분배되지 않아서 배당 소득세에 대한 이 과세 형평성이 문제가 됐다라는 건데, 국내 상품에 대한 토탈 리턴 상품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황당함을 금치 못했던 거죠. 현재 가장 피해를 봤던 ETF 운용사가 바로 삼성 코덱스였습니다. 코덱스 상품은 TR 상품 중에서 S&P 500이 3조가 넘어갔고요, 나스닥은 1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상품만 해도 거의 6조 가까운 자산 규모가 알려지면서 좀 데미지를 받았다라고 알려졌는데, 또 오늘 여기서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한 점이 너무 많았겠지만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줄을 쳐놨는데요. 해외 ETF 7월 1일 분배형으로 전환해서 운영한다라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자, 분배 주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을 텐데 일단 한 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수수료를 그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코덱스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수수료가 가장 싸요. 그러니까 최고 유형 대비해서 7분의 1 수준이니까 정말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도 있거든요. 자, 그만큼 저가 정책을 펼친다라는 건데, 자, 분배 주기를 최소한으로 해야지만 수지가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일단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거라고 하니까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배를 하면서 일단 기재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최대한 자제한 어투로 이제 그렇게 오피셜 자료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코덱스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허용하는데 왜 해외 주식형 ETF, 그나마 제일 잘 나가는 코덱스의 밥줄 같은 이런 존재를 막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하셨는데 이런 상품의 분배가 발생하게 되고, 혹은 그 분배금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그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 정리를 해보면요, 무조건 우리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복리 효과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간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적지만 그래도 귀찮아진 부분이 있었고요. 배당 지급을 위한 회계 결산 비용이 증가합니다. 아시다시피 분배금을 지급하려면 돈이 남았는지, 돈을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얼마를 배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 하는 거랑 1년에 한 번 하는 거랑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1년에 한 번 이제 결산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처리에 대한 사무수탁 비용, 실제로 카톡 보내는 비용, 문자 보내는 비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전화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가 되는데, 결산을 해봐서 아는데 되게 귀찮습니다, 이거. 그리고 본인의 전략에 따라서 우리는 또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수수료도 유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품질 저하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한테 좀 불리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분들도 이 상황에 맞춰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개진하는데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